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오늘 증시판은 저 혼자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우리 증시 말이죠. 미국 증시가 그동안 좀 약했던 영향으로 어제 많이 좀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가면서 상승세가 아주 가팔라졌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1.6%나 올랐습니다. AI 관련된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테슬라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까지 다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나온 그 매크로 지수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듀러블 구드, 내구재 판매 그 지수도 좋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 신규 주택 판매도 좋았고 그래서 다 좋아서 이쪽 관련되는 주식들도 좋았습니다.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 8, 증시 9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항상 이 시간 되면 시작하는 코너죠. 미장원, 오늘도 드림 SNC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나스입니다. 자, 그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어제는 조금 분위기가 좋게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제 하락을 뭐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듯 뭐 일부 반등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이게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약간 조금은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좀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말이죠. 지금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들 시장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괜찮았죠? 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조금 좀 놀랐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혼조세를 보던 유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런 경기 안정성 분위기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3.6%가량 좀 상승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5월달 102.5에서 109.7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 전망치가 기존에 104였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이러한 수치로 지금 기록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 발표가 되었죠. 5월달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전월 대비해서 12.2% 현재 급증하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연율 76만 3천 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민이 좀 컸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주택 판매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달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는 또 하나가 발표가 되었죠. 지난달 내구재, 이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뜻하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1.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가 1%, 전망치 마이너스 1%였는데 이것도 지금 웃돈 상황이고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요 소비 지표가 지금 깜짝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S&P 지수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를 이제 제외하고요. 지금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를 살펴보니까 3%가량, 지금 3.8%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좀 애플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 3조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그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다시 재차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6%,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로 약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어제 좀 크게 하락했던 종목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이런 여러 주요 기관과 은행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 주가가 어제 하락했었죠. 자, 그런데 시티그룹이 온라인 광고 시장 회복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08%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부분 좀 미국 시장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했고, 특히 뭐 AI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AMD 계속적으로 주가를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밀리는 것 같더니 어제는 또 강력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좀 가볍게 출발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테슬라 쪽으로 가면은 말이죠.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전통 자동차 내려가고, 뭐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것도 보이다가 어떤 때는 또 동반으로 가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같이 좀 올랐어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일 우리 시장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지금 업종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틀 좋았거든요. 우리가 좀 먼저 끌고 가는 건가요? 끌려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주도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지금 주도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일장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대장주를 따라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주셨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차 관련 시대에서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신흥 아시아 시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존 디젤 차량 자체가 과거에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따라갔습니다. 현대차라든가 우리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사실상 디젤 기관으로 빛을 본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미국과 유럽이 ESG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선도 주자의 테슬라가 있고, 자,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급격하게 ESG 정책으로 바꾸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토요타마저도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발빠르게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점유율 따졌을 때는, 유럽 현지 점유율을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전의 외제차 브랜드가 탈바꿈을 하면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정책에 따라 따라가고 있고, 우리 아시아라든가 신흥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계 무대에서 실적이 뒷받침,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로 실적이 뒷받침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판단이 되고, 차라리 이 소부장 관련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전략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장주가 끌어가면 시장이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비트코인 도미넌스처럼 특정 시가총액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그래도 골고루 잘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엔비디아랑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뭐 AI 관련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항공여행도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항공이 이 주간 그리고 지금 분기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주가도 각각 같이 뛴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 여행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항공주도 올라가고, 자, 그렇다 보니까 크루즈 관련주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카니발 주가를 보니까 카니발 주가도 지금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주가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자, 지금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여러분께서 짜시는 전략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어떻다? 앞으로 미래성, 성장성이 풍부한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뭐 주가 상승 변동 차이 없이 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어제도 보셨듯 뭐 영국의 자동차사 에스턴 마틴이 루시드 지분을 인수한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그리고 이외 분야, 소부장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좋거나 또는 현금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을 속속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M&A 인수합병 이슈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시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세계로 넓힌다 한다면 좋은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이죠. 아까는 이제 소비자 관련되는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아주 잘 나왔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희망을 좀 가지게 했고, 주가 보니까 델타 에어도 전망치 상향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크루즈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에어비앤비 많이 올랐고, 에어비앤비죠. 많이 올랐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수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지금 아주 낙관하고 만족감이 큰 상태에서 여행 수요도 많고 뭐 놀러 가는 수요도 많고 해서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주를 미국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 어땠습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4천만 원 초입 구간에서 지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은 약조정으로 시작을 했죠. 다시 이 물량들을 받치면서 4천만 원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4천건 혼조세인데 강력 돌파 신호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악재성 소식이 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면 비트코인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향후에 다가올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기존에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보던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참고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동안 뭐 미국의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도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SEC가 변했어요. 갑자기 이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인 자체가 정부산에 그동안 규제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좀 깔아 놓으면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자산 형성으로 인정하려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신호가 오는 것 같고, 이제는 확실하게 뭐 상장을 한다 또는 이걸 인정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774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지금 추이를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을 노리시면 어떨까 하는 그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20% 오를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올랐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같은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차이 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6조 원대에 지금 가까이 있는 위치고 비트코인은 70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은 비트코인 상승 시 비트코인 캐시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 또 주식시장하고 비슷해가지고 주식시장도 보면 말이죠. 빅캡, 메가캡 그러니까 아주 초거대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하는데 그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또 딴 쪽에 좀 한쪽에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이 올라오면 또 다른 쪽도 좀 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주식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자체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이게 절반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간단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투자 소비자들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전에 소위 말하는 코인 불장에서 많은 코인들이 정말 적절하게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변동성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평준화가 되면서 잘 가치에 따라서 올라갔다 한다라면 뭐 시장에서 신뢰가 조금은 더 두터웠을 텐데 어땠습니까? 알트 코인이라던가 이러한 스킨성 코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많은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없어진 이러한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체의 이러한 알트코인들 신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뭐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이런 기반으로 좀 형성되는 분위기가 좀 주도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일전에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막 알트코인, 우리가 모르는 소위 말하는 뭐 스캠코인, 뭐 잡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계열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더 좋지 않은 전략일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안정성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희 대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시 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시작해야죠. 오늘도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의료 관련 쪽으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어떨까 의료 싶습니다. 관련주 요새 상당히 주가가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내구재 소비가 상당히 좀 증가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계속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소비 회복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그 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의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의료 OEM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주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예. 제가 한세 실업도 얘기하면서 영업무역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실적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예. 주가가 먼저 뛰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실적은 조금 나쁘게 나올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그 의료업체들의 재고 부분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재고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화면 이제 잠깐 보시면 지금 미국 내에 이제 의료 재고 증가율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이제 31%까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했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4월에는 지금 재고 증가율이 5% 정도까지 이제 감소를 했고요. 이건 뭐 전체적인 의료 재고 관련된 부분이고 업체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마이너스를 될 만큼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고가 늘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이제 의류 판매가 줄었습니다. 예. 이제 봉쇄가 되면서 줄었다가 그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동안 소비를 못했었던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의류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급증을 하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 회사들도 좀 더 많은 이제 물건을 이제 보관하고자 이제 재고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엔데믹이 지나가면서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소비가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급증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경기 침체가 뭐 심하진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노랜딩 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회사들의 재고도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이제 캘린더를 보시면 말이죠. 이제 학교로 돌아간 백투스쿨 그런 시즌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크리스마스 시즌도 연말에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발주가 나오는 때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또 발주가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니까 하반기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소비 시즌이 이제 12월, 그러니까 겨울 시즌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4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4분기에 앞서서 발주는 보통 2, 3분기에 보통 많이, 특히 이제 2분기에 많이 이제 발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서부터 이제 발주가 되는 그런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는 건 보통 3분기, 4분기에 이제 인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도 그때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OEM, 국내 이제 OEM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한 3,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서 한 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한세시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상반기 대비 15% 이상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된 그런 의류 OEM주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건 비슷한 게 IT에도 많죠. IT에도 뭐 아이폰이 하반기에 나오니까 1분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의류 OEM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재고도 줄어들고 있었고 재고도 아까 차트 보니까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그렇죠. 느낌이어서 주가 한번 달려볼까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보면서 야, 이 주가가 참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뭐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보통 이제 OEM 업체 자체가 이제 원청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의류 업체의 그 매출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둔화되면 같이 좀 수치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공급 과잉에 따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면서 일단 글로벌 의류 업체들의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갭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이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조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 이제 연말서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이제 수요 부진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었고요. 대신 이제 영업이익 관련된 적자 부분은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재고율이 이제 계속 감소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만 이제 재고가 27%가 감소할 만큼 재고를 빨리 소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1분기에 이렇게 적자 폭이 줄었다라는 거는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룰루레몬 같은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뭐 영업무역이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이제 6월 초에 그러니까 2분기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이제 전년보다 24%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2% 증가한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94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를 회사 측에서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난 분기에 예고했었던 것보다 한 1억 달러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게 하반기에도 이제 매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 124억 달러, 그다음에 뭐 주당 EPS도 뭐 79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2분기에도 이런 1분기 실적과 유사하거나 조금 나은 실적을 기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성적세가 좋아질수록 우리나라 OEM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주가를 보면서 의류업체나 뭐 IT 업체나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원고에도 보면은 재고, 갭 같은 경우죠. 재고가 27% 정도 재고가 떨어지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IT도 지금 메모리 쪽에서 계속 네, 그렇죠. 재고 얘기 네. 1분기 내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지면은 조금 상황 반전에 이제 포인트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일단 뭐 재고라는 게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원가가 부담 이게 이제 재고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 관련된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재고 많다라고 하게 되면 시즌이 넘어가면 의류 같은 경우 또 트렌드가 바뀌면 또 이게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헐값으로 또 재고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 그 방향을 보면 말이죠. 영업무역, 한세시럽 이쪽은 조금 이제 먼저 가고 있는데 F&F 홀딩스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지금 이 원고에 있는 대로 북미하고 유럽 쪽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쪽은 뭐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수요 쪽에서 과연 생각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네. 맞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만큼 나이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디다스 관련돼서 우리 화성 엔터프라이즈, 네, 예, 그렇죠. 화성 인더스트리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예. 보니까 어제 주가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거의 주가가 이렇게 쑤셔 박혀 있던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OEM 업체들의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그 회사들의 이제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화성 뭐 좀 이따가도 화성 인더스트리를 먼저 이제 엔터프라이즈죠.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아디다스 발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디다스가 이제 여러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래퍼인 이제 얘라는 사고를 좀 쳤죠. 네, 그렇죠. 예. 사고를 치면서 그런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얘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던 게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제 대상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이제 줄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얘와 지금 뭐 관련된 매출이 많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 이제 재고를 털어야 된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디다스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신규 발주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아디다스발 이제 신규 물량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약세 흐름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일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특히 이제 4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아디다스가 내년도 이제 또 새로운 신반들을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발주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아디다스가 좀 잘못되더라도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회사는 뭐 시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가 관련된 안 좋았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발주가 늘어나면 관련돼서 기업들이 또 이제 OEM 업체들도 발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뭐 특히 섹터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우리 OEM 쪽에서 자, 이거 어떻게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뭐 우리 OEM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회사 중에서 뭐 가장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순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한세시럽부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한세시럽은 갭이라는 이제 의류 브랜드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갭이 뭐 단순히 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뭐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갭이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뭐 올드 네이비, 그 다음에 바나나 리퍼블릭, 뭐 애슐레터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타켓이나 월마켓, 그다음에 뭐 콜스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의 유통기관에도 같이 이제 의류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갭의 이제 재고 처리로 인해서 납품 물량이 좀 축소가 되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 2분기까지도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하반기 지금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은 한 1조
8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85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영업무역도 사실은 실적이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뛴다. 야, 이게 주가가 참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저도 이제 한세실업을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리포트들을 제가 찾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에 무슨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1분기도 안 좋았고 2분기도 안 좋았고 이러는데 주가가 벌써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여기에서 놓치시면은 그다음에는 못 따라가십니다.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 대표님이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한세실업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 영업무역으로 좀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한세실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OEM, 우리나라와 가장 의류 OEM의 이제 경쟁이 심한다라는 이제 대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의 이제 OEM 업체인 이제 마가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이제 PER을 보면 18배 정도 수준이 엄청 되거든요. 높네요. 네, 그렇죠. 뭐 낮지 않은 수준의 이제 PE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비해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6.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P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PER 자체가 뭐 지금 상당 부분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대만에 있는 그 OEM 업체를 사느니 한국에 있는 걸 사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싸거든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세실업도 싼데 영업무역은 한세실업보다 또 PER이 좀 낮잖아요. 낮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제대로 좀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그 기쁘실 것 같다. 장 초반에 놓치시면요. 계속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을 보시고 한번 밀리실 때 자, 찬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다스 관련된 매출이 이제 95%를 차지할 만큼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자나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는 단순히 OEM이 아니라 ODM 형태로, 그러니까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해서 아디다스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제 납품을 받는 회사 중에서 지금 2위를 차지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이제 물량을 아디다스에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디다스 전체 물량의 13%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 거기에 이제 작년 3월에 나이키 관련돼서 어페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아디다스 중심의 그런 매출 구조였다가 이제 나이키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분기까지는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디다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실적은 좀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뭐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한 70%대에 불과했는데 지금 2분기 이후서부터는 80%대까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공장 가동률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또 내년도 물량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가동률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화성 이렇게 이름을 치어 보시면 두 가지 주식이 나오거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나오고 화성 인더스트리가 나옵니다. 화성 인더스트리가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일부 지분을 들고 있죠. 대표님 같으시면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사시겠어요? 화성 인더를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엔터프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뭐 엔터프라이즈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아디다스과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이 업종에 OEM 관련돼서는 좀 더 그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10% 이렇게 올랐는데 네. 이렇게 운동성, 기능성 이런 웨어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논 웨어로 제가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효성 TNC 같은 스판덱스 들어가는 네. 게 의류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서도 그 스판덱스
채용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쪽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스판덱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레깅스를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예. 같고요. 뭐 일단 뭐 레깅스 관련돼서 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이런 레깅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좀 부진한 이제 실적을 보였던 이유는 중국에서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가 계속 그러게요. 이루어지면서 예. 관련된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캡하는 증설을 많이 해놓고 네.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수요가 안 따라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가 끊긴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요가 끊겼지만 이제 다시 중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스판덱스 관련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단오절로 해서 좀 쉬었습니다. 이때 쉬는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 관련된 이런 뭐 식당이나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중국에서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쪽으로 되면 이런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특히 이제 의료 소비도 아마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의료 소비가 중국의 의료 소비가 많이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의료 기업들도 상당한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최근에 이제 의료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이제 로컬 업체들에 대한 성장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가 브랜드 쪽은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고가 브랜드로 가면 뭐 대부분이 이제 브랜드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뭐 일단 스포츠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아디다스가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금방 화면에 이렇게 쓱 지나갔습니다만 FNF 관련돼서 MLB라고 이렇게 상표 써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많이 모자를 팔잖아요. 네, 예, 거기도 그렇죠. 뭐 되게 싸게 만드는데 MLB 이 상표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미치나 봐요. 네, 예, 그렇죠. 엄청 비싼 가격인데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네, 자리에서 좀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가능성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자 호전 실업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뭐 호전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웨어, 그다음에 특수 기능성 이제 아웃도어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미 프로 이제 4대 리그, 그러니까 프로 4대 리그죠.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프로 축구나 뭐 야구, 뭐 아이스하키, 농구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팀 웨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다음에 파나틱스와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거래가 다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특수 기능성 아웃도어를 이제 노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언더아머, 그다음 아틀랜타와 같은 그런 이제 스포츠웨어 관련된 브랜드에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웃도어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가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아웃도어와 관련된 소재들은 비교적 이제 고가의 그런 이제 의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납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객단가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호전 실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전 실업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항상 두 종목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센티멘탈 주식으로 CS 베어링, 풍력 관련주죠. CS 베어링 말씀드릴 거고 펀더멘탈로 한세 시럽, 아까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저도 한세 시럽을 가져왔습니다. 자, 센티멘탈 CS 베어링 이 주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줄로 된 CS 베어링 풍력주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아주 이 대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그 유럽에서 지멘스 관련사가 사고를 좀 쳤죠. 그러니까 여기 반사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풍력 쪽에서는 가장 큰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가격이 싼 주식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유니슨도 어제 좀 반짝 올랐고요. CS 윈드도 뭐 어떻게 보면 대형 펀드들에서 이 펀드들을 할 때 뭐 ET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식을 풍력 관련주를 넣어야 되겠다 할 때 CS 베어링보다는 사실은 CS 윈드 그리고 예전에 삼강 MNT죠. SK 오션 플랜트 이런 쪽을 사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풍력주 내에서 크지는 않지만 CS 베어링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아주 크게 올랐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지금도 사실은 그냥 절대 밸류에이션만 보면 높습니다. 높은데도 목표 주가를 올린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자 기회가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가 양산에 돌입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같이 이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계속 만들어내고 더 공장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의 품질 이슈. 우리나라가요. 이제 품질 면에서 모든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좀 싸고 경쟁력이 있죠. 품질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를 계속 쓰고 있고 유럽에서도 쓰고 대만에서 쓰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풍력 관련되는 이 제품이나 부품들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Q의 증가, 이 고객이 양산에 들어가면 Q죠. 볼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Q입니다. Q도 증가하고 P, 품질이 높으면 뭡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P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Q도 올라가고 P도 올라가고. 당연히 기업이익은 좋아질 거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을 당분간은 좀 잊어라.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이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또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판매처가 다변화될 거다. 지금 뭐 고객사가 이제 많이 이제 볼륨을 줄 건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다른 고객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온쇼어 프로젝트도 얘기하고 옵쇼어 프로젝트도 얘기하고 지휘향이 중요하죠. 지휘향도 12메가와트급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이제 주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이익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수주 뉴스 있으면 주가가 팍팍 뛰거든요. 최근에 현대건설 중동에서 6조 5천억 달러 이게 수주가 있다고 할 때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15% 정도 이렇게 막 세게 달린 적이 있잖아요. 뭐 후반에 종가는 뭐 6, 7% 선으로 내려가서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수주 모멘텀이 있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사놨다가 좀 밀릴 때 사면 좋죠. 그래서 사놨다가 수주 뉴스가 나오는 날 셀 온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루머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플레이를 하기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계속적으로 강하네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많이 팔다가
조금 같이 사들어오는 모양이죠. 근데 외국인이 여기는 주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걸 왜 살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 쪽에서 사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에서 있는 외국인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 주가 CS 베어링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싸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싸지는 않지만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밸류 밴드 차트를 가져오는데 그거로 봤을 때는 중앙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 있죠. 근데 아직 상단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좀 좋게 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싸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3년 그 기업 실적 예상을 한 그 증권사들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CS 베어링 PER이 74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74배면은 우리가 테슬라 뭐 고평가 얘기할 때 바로 그 PER입니다. 테슬라가 이 정도입니다. CS 베어링도 이렇게 성장성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밸류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CS 윈드 시가총액도 훨씬 더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7배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뭐 거의 반 정도 되고 SK 오션 플랜트 삼강 M&T죠. 20배. 세진중공 17.9배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이 플레이할 주식으로는 뭐 CS 윈드나 SK 오션 플랜트 이런 쪽을 보셔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15,500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목표 주가 괴리를 5%는 좀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회사들은 목표 주가가 있지만은 거기에 뭐 이렇게 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같이 좀 플레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CS 베어링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아까 그 임순재 대표와 이제 우리가 의류 OEM 업체들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세실업을 일주일 전에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일주일 만이라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차트를 업데이트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세실업 주가 파란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또 어제 엄청나게 튀었고요. 영업무역도 빨간 겁니다. 영업무역도 같이 튀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한세실업, 영업무역 둘 다 괜찮고 둘 다 저평가 회사입니다. 아무거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가네요. 같이. 영업무역이 한세실업, 한세실업이 영업무역과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는 아까도 임순재 대표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나이키, 아디다스 OEM 업체죠. 여기가 아주 급작스럽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왔고요. FNF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여기가 밀리면서 여기서 시가총액이 조금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화성엔터로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좋을 모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져왔던 리포트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반기 중에 바닥 매수다.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별로다. 근데 주가는 먼저 가죠. 근데 하반기 중에 바닥 매수 기회다. 그런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기다릴 시간을 안 줍니다. 주가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4년 보고 천천히 매수 기회가 올 거 그랬는데 천천히 오지 않죠. 벌써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서두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4,000원이죠. 수주가 상반기가 저점이고 4분기부터 플러스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수주 들어오면 계속 그다음부터는 발주 나고 원단 들어오고 뭐 단추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투스쿨 디맨드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수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하반기는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시겠습니다. 주가 최근에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7.55%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누가 삽니까? 지금 보면은 기관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기관이 4월 초중부터 벌써 이렇게 서서히 사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다가 조금 사는데 이거는 기관들을 보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봤을 때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하단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 보시죠. 23년 기업 실적 예상 기준으로 해서 PER을 보시면 한세실업 7.3배입니다. 영업무역 7.1배입니다. 아니 5.4배입니다. 아까 스판덱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7.1배. 그러니까 이쪽이 전반적으로 쌉니다. 뭐 필라홀딩스, FNF 이쪽 10배 여기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비싸죠. 여기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싼 편이죠. 20% 싼데 7.3, 7.1, 5.4는 코스피보다 한참 쌉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 무관심한 가운데 저기 이제 박혀 있다가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의류 OEM들입니다.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크게 움직이는 건 없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 뭐 괴리율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한 16% 이제 정도 보이는데요. 아직도 뭐 늦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밀린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CS 베어링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세실업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8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증시9 이어집니다. 그래서 9시 되기 전에는 항시 증시9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